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본대입니다. 매월 2,326만 원을 벌고 970만 원을 쓰며 보유 부동산이 시가 한 평균 45억 정도. 누구 얘기냐? 네. 한 은행이 조사한 금융자산만 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한국의 부자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행복할까요? 실제로 이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억에서 30억 부자들은 그래도 한 80억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도 하고요. 30억에서 50억 부자들은 100억은 있어야 부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그 가치 기준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 다른데 우리 그러지 말고 노후에 그 월 한 400 정도 월급 받는 그런 연금 받는 거 그런 정도만 해도 어떻겠을 겁니까? 그런 방법들을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요. 02-2077-6248, 2077-6248번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88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지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드디어 또 이 두 분들과 함께 하죠. 유쾌한 시간입니다. 돈 만들어가는 재미와 함께 또 이야기거리도 참 풍부합니다. 먼저 윤창원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이제 이틀 됐네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나간 크리스마스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그 백화점을 좀 갔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정말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 자, 크리스마스 백화점에 가서 가족들, 자녀들에게 선물 사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금융상품 하나 선물하시는 거, 네. 이것이 아마 2018년도에는 큰 선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입니다. 네, 저희는 많이 보내드릴 건데 이제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피해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잘 수문장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재무사랑꾼이라고 스스로를 자평하고 계시는 이승희 전문가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무사랑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연애를 많이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많이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와서 위험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즘 재테크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 갖고 사실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비율로 치면 한 8대2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우리 연애처럼 연애는 짜릿하잖아요. 이 짜릿한 재테크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인생을 그럴싸하게 동반자하고 이렇게 설계해 볼 수 있는 재무 설계로의 전환을 한번 저희 나도 부자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온도를 조금 올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MTN 전문가 이승희였습니다. 네, 연애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테크보다는 재무 설계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재무 설계를 통해서 결혼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이 있으신지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50대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요? 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이 되네요. 네. 열심히 앞마음을 달려온 것 같은데 준비가 미흡합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대장에 용종이 있어 제거했는데 추후 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제 나이와 상황에 적합한 플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용종이 있었는데 제거를 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건강검진 때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때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 좀 이렇게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것 같고요. 하지만 추후에 보험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입이 좀 하고 싶은 생각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좀 짚어드리고 이제 50대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지 그분도 좀 라이프 플랜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두 전문가님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기 시청자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은퇴하고 나서 어떤 그 꿈꾸시는 생활이 있으신가요? 뭐 여행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하지만 불안합니다. 아, 불안하죠. 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잘 플랜 짜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를 딱 듣기에는 왠지 그 기업의 임원분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렇습데 자, 어떤지 좀 소득 상황 좀 살펴볼까요? 윤창원 전문가님. 네. 현재 오늘의 시청자께서는요, 51세 남성이시고요. 네. 제가 보니까 직장에서 임원급의 그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월 소득이 700 정도면 네. 그 정도가 상당히 가능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일반 지출 570만 원 보험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험료는 그 중에 110만 원. 네. 또 보험료 자체도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많이 그래서 높네요. 네, 그런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네. 주택 4억 2천만 원에 예금 1억 2천. 그리고 주식 투자 지금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한 5천만 원 정도 자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저축 40만 원씩 지금 꾸준히 납부하고 계셨고 네. 펀드 60, 적금 30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저축 투자 자산 형성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네. 뭐 소득의 지금 보유 현황 보니까요. 제가 진짜 정말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네요. 이제는 뭐 때가 되신 것 아니, 같습니다. 맞추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득 흐름을 딱 보니까 아, 이분은 어느 회사에 임원진 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드네요. 자, 그렇다면 대략적인 거 살펴봐도 나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오신 분 같거든요. 야무지게. 자, 저축 그동안 어디에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자, 700만 원 정도 지금 소득으로 평가되시고요. 네. 자, 임원분들은 연봉 계약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상여금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그 정도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적금 60, 적립식 펀드 30, 연금저축 40. 근데 임원분으로 활동하시면서 재테크에는 하시긴 하셨는데 네. 좀 그 자세한 그런 준비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적립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요. 네. 정기예금 1억 2천. 그러니까 주로 예금을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네. 제가 볼 땐 그래도 레벨과 대비해서는 네. 한 6점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우, 네. 예. 자, 지금 연금 저축하고 2,400에, 적립펀 1,400에, 주택자산 4억, 뭐 예금 1억 2천까지 해서 참 5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계신데도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어요. 네. 네. 그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5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저런 자산을 하셨다. 네. 그러면 이제 9점, 10점 드리죠. 어. 그러나 이제 많이 버셨는데 네. 저 정도 소득은 그리고 자산, 저축 자산은 총력을 다하시진 않으셨다. 네. 네, 이렇게 정도 평가하고요. 아까 이승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랑꾼이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전문가님이. 예, 이런 시청자님들에게 정말 애정 어린 조언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또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6점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저는 거기에 플러스 1점 드립니다. 지금 10점에 7점까지 올라가는 7점까지 네. 올라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실하게 그러니까요. 달려오셨다. 네, 네. 예, 그것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좀 보내고 네, 싶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임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냐면 본인의 소득만큼 씀씀이 또한 임원에 걸맞게 쓰여져요 또. 아무래도 소비가 높죠. 네, 그렇죠. 소비가 높아지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사실 걸리긴 하지만 그걸 줄이는 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우리도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네. 알배기거든요. 네, 네, 네.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소득 지출 부분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좀 시행을 하셔서 네. 현재 있는 지출 구조를 조금 겸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임원이시면 사실 모두 다 한 회사의 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그 직장 생활을 잘 해오신 거라서 일단 칭찬 드릴만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임원에 가신 건데 임원의 또 단점이라고 하면 언제 또 이제 그 자리에 내려올지 맞습니다. 모르는 그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1세시지만 임원 다셨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런 반면 또 빨리 또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 뭐 7점 주셨는데 정확한 좀 분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 전문가님 먼저 어떤 것들이 네. 조금 아쉬운 점을 보이십니까? 우선은 자, 그 퇴직 부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임원분들이 이제
능력제 성과급을 많이 받으시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성과에 의해서 퇴직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 들어올 때 노져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앞으로 5년이든 길게는 10년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높은 월급여를 갖고 네. 잘 지출 통제하셔서 저축액을 지금보다 한 70만 원 정도만 높인다고 해도 그렇죠. 지금 시청자님은 훨씬 여유로운 네. 은퇴. 이제 불안한 은퇴에서 이제 걱정 안 하는 은퇴로 바꾸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장자산 좀 살펴볼까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또 역시나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승희 전문가님,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십니까? 뭐 우리 살펴봐 주시죠. 앵커님께서도 잘 보셨듯이 네.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심플해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한 가정에 그 보험 그 가입 현황을 보게 되면은 네. 보통 한 7, 8개 정도는 가입을 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대기업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잡다한 걸 싫어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네. 예, 굵직하게. 네. 굵직하게 이제 가시는 성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또 기업에서 사실은 드리는 혜택들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들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업에서는 복지 혜택으로 많은 혜택, 의료비 혜택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임원이 되기까지는 회사가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들 생각이 사실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만 하셨으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나 헬스케어 쪽에 대한 그 준비가 사실 많이 미흡한 상태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게 조기에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왔을 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나이는 이미 51세 정도로 드셨고 네. 새로 가입하려니까 열심히 그동안 일하면서 얻은 생활 질병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질병들 때문에 재가입도 힘든 아주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찬 전문가님, 네. 그 이분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금융 자산만 해도 네네. 혹시 이제 자녀가 없다면 그냥 벌어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자녀분들이 있죠? 네. 네,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말씀드리는 건 우선 또 지출 대비,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지출도 크세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걸 못 줄이시면 많이 갖고 있으신 만큼 빨리 쓰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사람들이 특히 노후에 닥쳤을 때 가장 힘든 게 쓰던 것만큼 못 쓴다라는 거에서 이 결핍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내가 맨날 스테이크 먹던 사람이 네. 이제 은퇴를 해서 노후로 가면 이거 먹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자장면이 나쁜 음식은 아닌데 네. 예, 그걸 먹으면 왠지 내가 가난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평생 월급인 연금을 조금 더 준비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은 드려요. 네, 준비는 되어 있으신데 네. 지금 소득 대비는 너무 적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 드리면 지금 임원이신데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임원직으로 회사 생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소득 높으실 때 좀 본격적으로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집중해서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장자산 부분도 이제 은퇴 이후에 혹시라도 퇴직한 이후에 건강에 관련해서 앞으로 뭐 사망 보장 준비는 돼 있으시지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지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솔루션 들어가는데요. 일단 윤창원 전문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우선 저축 투자 플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700만 원 소득에 지출 지금 570이시고요. 많이 네. 쓰시죠? 네. 지금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속 있게 바꿔드리고 싶고요. 저축 투자 130만 원 현재 하고 계신 것을 이제 지출 우선 70만 원 정도로 1단계 낮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10% 정도 네. 확보 더 해드리고 저축 투자를 그곳으로 70만 원을 다시 업그레이드 합산해서. 하시면 네. 20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보험 재설계가 제일 빠르고요. 네. 지금 사망보험금 위주로 제가 표현하면 올인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맞습니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올인돼 있는 것을 약간 분산해 드리는 그런 변화를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축 투자 200만 원 늘리는데 그 네. 200만 원에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짜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현재는 적금 60만 원에 그다음에 적립식 펀드 30만 원, 그리고 연금 저축 40만 원 돼 계신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나도 부자 시청자님이시라면 네. 이제 금융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손에 넣고 가셔야 된다. 네. 저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CMA 우선 20만 원 분산해드리고요. 적금은 지금 1금융권에 계신데 예금 네. 1금융권에 계시기 때문에 적금 같은 건 2금융권으로 가서 금리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가십시오. 네. 그렇게 변경해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펀드 비과세가 지금 뭐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가 돼요. 네, 네. 시청자님들 아셔야 되는 게 말일이니까 29일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개설을 하시고 3천만 원 한도인데요. 이게 투자가 다 끝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일 가서 만약에 그 통장을 개설하시면 하루 보통 D 플러스 1일이나 D 플러스 2일 돼야 네. 내가 그 펀드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급하시면 내일이라도 꼭 가서 개인별로 계좌 하나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펀드 비과세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변액 펀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나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유가 아직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51만 원에 추가 납입 17만 원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 네. 자, 연금 저축 40만 원 있으신데 네. 그럼 적금 형태의 공시율 상품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금융기관 이전을 통해서 연금 펀드로 아.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펀드 상품 하나 더 추가가 되시는 거니까 훨씬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200만 원을 저희가 목표 수익률 7% 정도로 잡고 운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목돈이 만들어졌던 금융자산들은 어떻게 또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하거나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펀드 1억 3,440은요. 네. 지금 예비자금은 예금밖에 없으세요. 네. 근데 예금을 예비자금으로 쓰시면 안 되는 이유는 자, 1년짜리 예금이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500만 원이 필요해서 깰려고 하면 해지를 하시는 순간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뭐 0.14 이 정도 받으시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그동안 내가 9개월이나 10개월 넣어놓은 동안 이자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금 해놓고 그걸로 중간에 자꾸 필요할 때 쓰시겠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 봤습니다. 예금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분을 봤어요. 네, 네, 이거 네. 참 큰일이죠. 네. 내 돈 맡겨놓고 대출 받아서 네. 그걸 쓰는 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CMA로 우선 저희가 1,440만 원 옮겨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1억이라는 큰 돈이 지금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금은 확정형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치형, 확정형 연금으로 한번 투자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펀드는 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넘겨드려서 네. 2,400만 원. 그리고 주택자산은 뭐 대출 없이 그대로 가시니까 네. 됐고요. 그리고 ETF로 2천만 원 편성을 해서 이게 고루고루 좀 나눠드렸습니다. 네. 자, 앞서 그 얘기가 조금 나왔지만, 그 자녀분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점도 그렇고, 앞으로 좀 준비해갈 좀 자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승희 전문가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적인 위험이라고 한다면, 네. 아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가 대학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지출 비용들이 있겠죠. 네.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은퇴 시점이라는 게 임원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사실은 소득에 대한 공백기가 그래요. 또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가던 거를 패턴으로 줄이지 않으신다면 네. 그 당시 상황이 연출됐을 때 굉장히 사실은 난감해질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지출에 대한 습관을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네. 1단계가 있으면 2단계가 있어야 되고 네. 꼭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데 꼭 저희가 이제 드리는 그 플랜대로 꼭 지출 규모를 좀 낮추시길 꼭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임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현재 5년 뒤에 은퇴한다고 해도 굉장히 젊은 나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2의 직업을 선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매진해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또 준비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제2의 직업을 준비하셔라. 인생 제2막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다. 네. 예, 이런 얘기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역시 라이프 플랜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아마 공동 느끼시겠지만 그동안 써왔던 지출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런 씀씀이가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시고 고민 많으신 분들에게 이거 좀 뭐 소비 지출 요 패턴 좀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인정을 네.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얘기는 알겠는데 실행이 안 알겠는데.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또 경종을 한번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자, 여러분 소비라는 게요.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 운전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한 4년 동안 운전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방에 출장이 너무 많아서 네.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를 갖고 제가 운전을 좋아하니까 네. 이거를 즐기면서 다녔어요. 음. 그런데 이게 즐기다 맨날 즐길 수 없어요. 네,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하잖아요. 네,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큰맘 먹고 야 이거 잠깐 졸음운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쵸. 그래서 차를 집에다 정말 박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안사람 딱 주면서 음. 당신이 타. 그리고 4년 동안을 제가 대중교통만 했는데요. 네. 네. 처음 한 2달 동안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3달, 4달 지나가니까 이게 또 편해져요. 네. 네. 사람은 그곳을 임계기간이라고 하죠. 네. 견뎌내시면 충분히 맞아요. 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화면 보시면요. 자, 최신 스마트폰 또는 전자제품이 나오면 사고 싶다. 자, 예스와 우리 노를 두 사람 그냥 바로 합시다. 우리 저기 네. 이 전문가님 하시죠. 저도 같이 해서 네. 저는 나판하고 싶다.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네. 6개 끝난 다음에 제가 평가할 때 네,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불안해요, 저축은 지금. 안 해도 매월 10만 원 정도의 통신비는 필수 지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 세 번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한두 벌 정도는 최신 유행으로 산다. 네. 스타일리시하게 살아야죠. 네. 네. 점심 먹으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한다. 네.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 중 같은 기능에 유사한 물건들이 몇 개 있다. 뭐 펜 같은 거죠. 네. 뭐 어떤 분은 블루투스 이 헤드폰 네. 이런 것들 여러 개 갖고 계신 분 봤어요, 제가.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일인 경우 필요한 장비부터 준비한다. 스키를 배우면 스키 강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스키복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6개 중에 우선 저 이승희 전문가님부터 네. 몇 개 정도 해당하십니까? 질문 저한테 들어올 줄 알았어요. 평소 홈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거의 그래서 홈쇼핑은 뺐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 2주부로 소문이 났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솔직히 예스가 몇 개인가요? 앵커님 솔직해야 되죠. 네, 그럼요. 솔직하게 저 지금 위험입니다. 네 몇 개 개 이상. 나오셨습니까? 몇 개? 오. 지금 저 4개 나왔어요. 4개. 아, 4개. 네. 우리 앵커님은 저는 2.5네요. 2.5. 네, 양호와 경고 사이에 있네요. 네. 0.5는 없었는데 어디서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세모로 해놨어요. 세모로. 네. 자, 저는 사실은 네. 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성인군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자린고비라 그렇습니다. 네, 좀 네. 요새 많이 아끼고 있고요. 네. 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지금 1번 보면 최신 핸드폰 나오면 사고 싶다는 건 다들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죠? 네. 네. 사고 싶죠. 네, 그런데 꾹 참잖아요. 네. 그럼 3달 있으면 그 폰이 중고 모델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참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삼성의 S6 뭐 네, 이런 네, 모델을 네, 네. 제가 아직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전화가 안 오냐? 잘 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는데 인터넷이 안 되냐? 잘 되더라고요. 되고, 네. 와이파이 잘 터지고요. 잘 되고. 예, 1년 지금 2년을 이제 거의 딱 2년 됐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만기됐다고 뭐 또 전화가 오길래 네. 조금 더 참아볼까 합니다.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한 번 참으시. 이래서 다르군요. 예. 알았어요. 할게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그 돈을 쓰는 소비를 통해서 네. 얻는 만족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부터는 돈을 또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차트 한 번씩 캡처 뜨셔갖고 보시면서 네. 통제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 2개로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문가라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좀 마음 다잡고 돈 모으는 습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이승희 전문가님. 네. 또 이렇게 어깨 처져 계시지 마시고. 예. 자, 뭐 줄이면 되잖아요. 네. 보장 자산은 어떻게 리모델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2개로 줄일 거지만, 네. 자, 오늘 보험에 대해서도 그 보험계의 짤순이처럼 또 줄여드리겠습니다. 확 줄여줄 제가 아는 바로는 네. 이 전문가님이 아까 네. 그런 사소한 소비는 하시는데요. 네. 이런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잘 하셔서 돈을 좀 모으셨습니다. 또 그렇군요. 아, 예. 그런 또 역시 장점이 있는 강점이 또 전문가입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 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본론을 병 주고 얘기해요, 약 주고 빨리. 다시네요. 네. 일단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과해도 문제지만 네. 빈약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네. 근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사망보험금 위주로 되어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감액 완납제도 이용해가지고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가는 지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는 안 나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만큼 빠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이것도 일단은 감액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팁을 드렸듯이 요번 연도부터 바뀐 새로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도에 활용되시려면 단돈 뭐 10,000원, 15,000원에도 사실은 가입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또 저희가 권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녀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되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부분들은 이제 알파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화재보험, 손해보험 쪽에 있는 상품으로 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분 거는 어떤 게 좀 모자랐었나요? 네. 거기에 이제 진단비 위주로 돼 있는데 네네네. 그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실손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원비,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수술비에 대한 항목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지금 시청자님 같은 네. 경우는 그 회사에서 해주다 보니 그런 그동안 것들을 안한 거죠. 예, 준비를 안 하셨는데 네. 이제 은퇴할 걸 생각하면 새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조금 신경 써주면 훨씬 맞습니다. 좋다라고 예. 이런 네, 말씀 좀 네. 해주시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보험료만큼 그래도 또 너무 빈약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네, 네. 그 저해지 건강보험 상품으로 종신보험 상품으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네. 어떤 균형 밸런스는 잡아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균형을 밸런스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10만 원이라는 그 보험료 지출이 얼마로 줄일 수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 52만 원대로 어우,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한 58만 원가량 이제 네, 감액돼서 그 부분으로 충분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저축을 더 네.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미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의 어떤 첫걸음을 좀 많이 가신 분 정도 돼 보이는데 네. 금융 자산만 해도 네. 아까 지출을 줄여서도 그 70만 원 정도를 또 저축 투자 또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장 자산에 또 50만 원대를 또 줄여서 맞습니다. 부자로 그냥 완전히 무슨 가속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그 임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걱정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넣어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네, 빨리 네. 저어가지고 이 탄력에 맞게끔 자산을 확보해 놓으셔야 그 은퇴를 딱 맞았을 때는 준비된 거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들과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여유로운 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좀 줄여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전문가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가 있잖아요. 정기보험이요? 네네. 근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이 주 보장 내역인데,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사망 금액을 높이면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보험료 자체가 낮아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반면 혹시 보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좀 그렇진 이런 것들을 않습니다. 조금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신보험 하면 사망보험금을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사람을 죽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비해서 언제든 내가 사망이라는 어떤 그 이벤트가 나오면 네. 사실은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기보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얘는 재무설계에 입각한다면은 기간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내가 어느 기간까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은 많이 걷어내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이 책임져야 되는 가장 책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기는 이미 조금 지나셨다. 그러면은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은 그 시기까지만 사실 있으면 되는데 네, 네. 종신보험을 하다 보니까 다소 높은 보험료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시점까지 정해놓고 정기보험 형태로 하신다면 현재 종신보험료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도 네.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을 바꾸면 네. 가시적인 어떤 그 나에게 생기는 금액 자체도 그렇게 네.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표 한번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월 100만 원씩 든 봉신보험 네. 정기보험으로 바꾸면 6억 원이라는 게 더 6억이나요? 생긴다. 네. 한 기사를 지금 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무슨 네,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월 100만 원씩 나갔던 그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열심히 불입했던 네. 이 종신보험을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네. 감액을 해서 정기보험 형태로 돌리게 되면은 네. 사실적으로 그만큼 돈이 나가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재투자했을 경우에 6억 원이라는 자금이 똑같은 시점으로 봤을 때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쟤는 종신보험도 물론 좋겠지만 정기보험으로 하셔서 나머지 부분들을 부족한 노후 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네. 오히려 자산 형성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가 아까 우리 윤찬 전문께서 그 연금저축을 연금펀드로 바꾸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지인의 부탁으로 보험은 가입해야겠는데 이 왠지 소멸되는 거 싫고 돈은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은행의 적금의 개념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금펀드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눈부신 뭔가 날개를 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굉장히 강한 한 두 가지 포인트의 그 유리한 점이 생겨요. 네, 네. 네, 이런 거는 말씀 잘 못 드렸었는데 오늘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네. 확실히 연금저축 펀드보단 좌측이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信託이고요. 네. 중간에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네. 저희 마크가 눈에 띄죠. 네. 네. 좌절하지 말라는 예.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험 상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네. 제가 펀드 ETF도 사업비를 얘기하는데 네. 높습니다. 예, 내는 납입보험료 수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건 지금 사업비 그래프가 아니에요. 뭐냐면 수익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승희 전문가님 어느 네.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파란색이 마음에 드세요? 주황색이 마음에 드세요? 저기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주황색. 네. 주황색이 예. 주황색에 여기는 흑백이에요. 저는 아, 주황색이라고 그러네요. 아, 예,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자, 화면을 딱 보셔도 자산운용 연금저축 펀드가요. 주식형 네. 같은 경우는 122% 10년간. 아, 예, 그렇죠. 그럼 10% 이상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익률로도 확실히 연금저축 펀드가 이겼다, 압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또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적립급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 자, 저희가 연금저축 연금저축 보험을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예, 이거는 돈을 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유지하세요. 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로 가면 정말 급한 상황이면 해지 안 하시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금 활용에 훨씬 이제 유연성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네네.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하단부 보시면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의 세금에 네. 특히 나중에 연금소득세죠. 네네. 여기에 분리과세를 통해서 기존에 이건 있는 좋네요. 연금과 나눠져서 세금이 부과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연금소득세에서는 많은 네네. 이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수익도 높고 내가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근데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연금이니까요. 네. 거기에 세금까지 절세 효과가 탁월한 연금저축 펀드가 최근에는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그 함께 보신 분들 중에 퇴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늘 마침 사례가 그 사례입니다. 이분께서 추후에 노인 되셨을 때, 은퇴를 할 시기에, 네. 노인이 안 돼도 은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월 받아갈 수 있는 나도부자 변액 펀드 또는 확정으로 목돈 받을 수 있는 나도부자 변액 펀드 네, 좀 네. 알려주시죠. 네, 저희는 연금을 말씀드릴 때 변동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은퇴는 확실해야 돼요. 네. 그러나 그게 과거에는 준비가 안 됐다면 앞으로는 준비되실 거고요. 저희 나도부자 시청자님들은 이제 이거 하나 나는 확실한 연금은 꼭 챙겨가겠다. 이런 캠페인 하나 저희가 하고 네. 싶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네. 현재 51세시니까 충분히 시간 아직 있으시고요. 네. 보험료 조정 금액을 통해서 7% 수익이라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한 노후를 노심초사하시지 말고 안전한 노후로 저희가 바꿔드리는데 지금부터 10년 동안 네. 61세까지 10년을 내시고 5년을 거치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66세부터 받으신다고 보시고 그래서 51만 원에 추가 납입 19만 원 해서 지금 7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나도부자 변액 연금에 펀드로는 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일시로 하면 1억 7,500 정도 되는 돈이고요. 적은 돈 아니죠. 네, 그리고 네. 국민연금 145에 퇴직연금 85로 하시면 310만 원의 연금이 확보되신다. 네. 자, 10년만 하시면 되세요. 네. 여행 다닐만 한데요. 네, 해볼만 하죠. 네. 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네. 네, 숨겨져 있는 거 하나 더 말씀드려야죠. 자, 갑니다. 지금 아까 1억 갖고 계셨잖아요. 네, 그걸 다시 확정형 연금으로 저희가 확장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지금은 달러가 많이 내려간 추세이기 때문에 달러 네. 쪽으로 투자해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5년 거치후에는 이게 2억 4,800이 돼요. 그래서 평생연금으로 받으시면 월 115만 원 정도 수령이 되시고 오, 네. 이걸 95세까지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3억 4천 정도고요. 예, 113세까지 하시면 진짜 5억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네요. 예, 오래 네.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플래닝을 받으시는 시청자님들은요, 20년만 받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맡겨놓고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커피 끊으시고 담배 좀 줄이세요. 네. 오래 사셔갖고 정말 이제 여행 다니시고 자녀분들하고 은퇴 이후에는 저희 못했던 진짜 파티하면서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주셨던 분, 50대신데요. 초반이십니다. 하지만 은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신데, 노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라이프 플랜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것들 보시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 이어지는 순서가 내 돈을 부탁인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부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의 조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갔는데, 어느새 많은 분들이 특히 부자라고 생각하신 분들마저도 저희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아마 그분들을 조금 염두에 둔 오늘 특강이 아닐까 싶은데, 부자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MTN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종신보험으로 자세히 보셔야죠. 예,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제가 주제를 잡았냐면요. 자, 종신보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자, 자녀가 어려운 걸 그냥 편하게 보고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있을 때는 자녀를 어떻게든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부자가 못 되면 자녀라도 부자가 되게끔 해주면 정말 그거는 부모로서 충분히 할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뭐 앞전 사례에서도 제가 주식 투자하신 건이 있어요. 5천만 원. 근데 그런 얘기 크게 안 드렸던 이유는, 자, 주식은 분명히 투자금이긴 한데 저는 은퇴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라라고 하고 싶어요. 이건 그냥 따로 띄워놓고 이게 많이 성장하면 나는 더 좋아지는 거고, 아니어도 내 평생 월급하고는 상관없이 분리시켜라. 그래서 저희는 분리 투자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게 종신보험이 내 저축액을 상당히 높여지는 효과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하고요 자녀를 비과세라는 사슬로 연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큰 효과가 있냐? 예, 부모가 사망했을 때죠. 그러면 자녀한테 그 보험금이 가겠죠. 그러면 자녀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 1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저희 시청자들한테도 물어봤고, 부자가 된 게 부자를 사시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부자보다는 가난하게만 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부자 못 돼도 억울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근데 내 소중한 자녀가 가난하게 산다? 그거는 참 불편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부모 떼에서 계약자 부모, 수익자를 부모로 하고요.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겁니다. 15세 정도만 되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시면 계약자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 인출해서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문제 되시면 이 사망보험금, 근데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면 피보험자 부모님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녀분들한테 증여 형태의 상품으로 물려줄 수 있는 상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한테 넘어갔을 땐 사업비 다 뺐죠. 그리고 돈은 누가 냈습니까? 부모님이 냈죠. 필요한 거 빼서 쓰셨죠. 뭐만 넘어갔나요? 자녀한테는 통장과 거기에 대한 이익만 넘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 자녀가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손해보신 거 있나요? 아니죠. 필요한 거 다 뺏으셨잖아요. 이런 형태의 보험이 앞으로도 있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무조건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요것만 잘 하시면 세테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자, 어려울 땐 보험이 있어야 든든하다. 일반인들의 얘기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작게 보이는 게
부자들이 보험에 집중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세금 혜택. 두 번째, 돈이 있으니까요. 상속세를 많이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데는 종신보험만한 게 없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상품이다. 왜? 살아있을 때도 환급금으로 다 주지만 내가 사망 시에도 그 큰 금액을 피보험 이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좋을 때 나쁠 때 다 해당되는 상품은 금융상품 중에는 보험상품밖에 없고요. 그 사망에 대해서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월납 150만 원 한도가 저축보험에는 있고요. 보장성 보험에는 아직은 없어요. 뭐 세법에서 이걸 보장성으로 보냐 논란은 있지만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고요. 요거는 뭐 세금적으로 국세청과 질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사망하면 혜택이 소멸된다. 그런데 거꾸로 사망해서 보험금이 나오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저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TI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어디서 나오냐?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현재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 중인 분 없으시다면 두 번째 가겠습니다. 5에서 10년 이내에 10억 이상의 자산이 형성된 사람, 돈 잘 버시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들 해당되시고요. 세 번째, 골프, 콘도, 회원권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0대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 구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네 번째는 40대에 4억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따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걸 사서 등기를 하시는 순간 제 계좌가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굳이 조사하진 않죠. 그러니까 난 세금으로부터 안전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전산이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도 상속세 비상이라는 말씀 제가 몇 번 드렸고요. 13억 아파트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내시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죽어서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가 5억을 공제하고요. 나머지 8억에 대해서 1억 3천 정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8억짜리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정확히 7천만 원씩은 그냥 사망보험금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뭘로 하시냐? 종신보험 아니면 그 다음에 정기보험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족생활비 1억 5천까지 해서 이런 분들이 2억 2천의 종신보험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 안 돼 있다? 내 집을 못 지킬 수도 있겠구나. 내 자녀가 그 돈을 확보하느라 고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심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씩 10년 든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바꾸면 6억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10만 원씩 내려면 5억 정도 받으려면 제 나이에 150만 원 보험료를 내요. 그러면 이거를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종신보험도 종류가 많지만 이걸 정기보험으로 들자. 그럼 보험료가 40에서 50이면 되죠. 그럼 얼마 남습니까? 100만 원이 남죠. 그냥 100만 원 저축하시는 거예요. 40만 원만 보장성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그래서 종신보험을 들어가 계신 분이 많은데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 4년도에 6%대로 시작하는 종신보험 많이 가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 6%가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상품을 보면 여기 6% 보이시죠? 자, 6%로 했을 때 35년 정도 지나면 이게 3천만 원 냈는데 4,600이 돼요. 그럼 100% 되는 때가 언제 걸리냐?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이게 4%가 됐고요. 지금 요거 조금 잘못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2.7%가 됐습니다. 그러면 100% 되는 때가 언제 나오냐? 네, 25년이 걸립니다. 그럼 계속 환급률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이런 투자는 좋은 투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감액 완납하셔야 돼요. 그 종신보험을 딱 감액 완납하셔서 지금까지 낸 돈을 그냥 그대로 고정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보장만 쭉 받으세요. 그리고 이 돈을 갖고 뭘 하시냐? 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십시오. 투자형 종신보험으로. 그렇게 되면 납기 한 10년 내셨으면 20년 납하지 마세요. 길게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10년짜리 납입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만큼 내신다. 보장은 그대로 받고요. 나중에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런 걸 보고 바로 리모델링과 재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는 돈인데 거기에 수익률과 그 다음에 환급률을 높였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를 하시라고 저희는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네, 중도 인출을 통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자, 적금으로 하시면 4% 150만 원 적금하면요. 딱 20년 때 4억 8,233만 원이 돼요. 그런데 투자형 변액 유니버셜 종신을 가입하시면 만약에 수익이 8% 난다고 하면요. 딱 20년 되는 시점에 4억 7,311만 원이 됩니다. 적금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종신으로 하셨을 때 뭐가 유리하다고요? 예, 이게 2억 5천짜리거든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2억 5천을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포인트 드립니다. 첫 번째는 투자형 종신보험으로 가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까지 같이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로? 5% 최저보증 확정형으로. 그래서 자꾸 변동되는 연금 가지 마시고 내가 한 상품 갖고 갔으면 확정되는 연금까지 되는 상품으로 가셔야 되고요. A안, B안 놓고 볼 때 저는 무조건 고정된 연금액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발음 잊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 성인식 되면요. 우리나라는 돌반지주지만 유대인들은 13세 되면 5천만 원을 주변에서 모아줘요. 그래서 이걸 운영해서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종잣돈 5천만 원으로 유대인들은 부자 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 성공 종잣돈 2억을 준다면 과연 자녀가 실패할까요? 예, 실패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 든다고요? 월 60만 원이면 가능하십니다. 이런 거 투자하셔서 학원 더 많이 보내시는 것보다는 보내십시오.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 자금은 내 은퇴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꼭 준비하시는 게 부자 가족에 도전하시는 방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MTN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2017년 이제 오늘 지나면 4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대충 보내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부자된 습관 체질화 하셔서 새해에는 건강한 가정 경제를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생방송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